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문제인 걸로 일단 보이죠. 오늘 일단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끝나고 내일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다 돌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 뭐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은 뭐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 우리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중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종목이 움직일 때 오르다가 빠지다가 하는 부분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여기 올라가는 게 이제 추세가 되고요. 여기 떨어지는 추세가 이제 보조 추세가 되죠. 이게 주 추세가 되고 이게 보조 추세가 됩니다. 하락할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주 추세가 되고 반등하는 게 보조 추세가 되고요. 하락하는 게 주 추세가 되고 반등하는 게 보조 추세가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주가의 주추세의 움직임하고 거래량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는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추세가 주추세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거래가 좀 증가를 하고요. 이때는 거래가 감소를 하고, 두 번째로 요거 올라가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요 빠질 때는 여기 거래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승 추세의 가장 거래하고 이제 방향성하고의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는 이 하락하는 부분의 추세가 주추세가 되죠. 그래서 하락을 할 때 거래가 보통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요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요 구간에서는 거래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하락하는 요 추세에서는 다시금 거래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락하는 요 추세에서는 다시 거래가 감소하는 요 부분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종목이 조정받을 때는 항상 거래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 거래를 보면은 시장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더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자고요. 이전에 이제 상승과 하락했던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상승을 한번 해주는 모습이었고, 여기까지는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여기까지는 다시금 상승, 최근엔 하락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래 이제 기준으로 거래량 이평을 봐도 좋고요.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고, 다시금 올라갈 때는 거래가 쫙 붙는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 빠지고 있는 3일 동안의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지금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거래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거래가 줄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눌림으로 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한 44분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시 40분, 3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죠.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숨쉬기가 힘드네.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눌림으로 보고 있고요. 눌림으로 보고 있을 때는 여전히 시장이 상방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눌림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현금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수입니다. 기다리는 게 수이고, 오늘은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사실 이제 지금 855라고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아까 이제 그 반등 포인트, 이번 시장이 추세가 깨지면 항상 피보나치를 보게 되고, 피보나치로 봤을 때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에 반등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냐 하면,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해. 유럽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유럽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는 대로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달러 인덱스도 그다지 강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튀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아파지는 것 같은데, 원화가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 잡을 줄 알았더니 위쪽 방향으로 일단 조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좋지가 않죠. 그렇죠?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그냥 내일이라도 그냥 확 그냥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줘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일단 좀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매도폭 늘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단지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이 조금 받쳐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여력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빠지고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환율은 튀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눌리고 있고, 이러니까 원래 그냥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의 명제,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명제 자체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라겠고, 내일이라도 바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반등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거래가 줄어들면서 오늘까지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이제 조정은 받아주고 있는데, 진짜 재수가 없으면 여기까지인데, 그쵸? 전 지금 여기까지 안 가고 바로 반등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이제 50%까지 밀린 거거든요. 이전에 상승했던 상승폭 대비 50%가 아니네요. 38%까지 일단은 밀린 거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50%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일단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반등을 시도를 하게 되면 이 반등 시도하는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이 붙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상방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방 맞습니다. 상방 맞고요. 변한 거 없습니다. 오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 종목이 위험하다,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상승으로 올라가던 종목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이게 깨진다고 위험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깬다라고 하더라도, 깨고 뭐 조금 더 밀렸다라고,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고점 부분만 그냥 돌려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확인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밀릴 때 어느 선까지 밀리면은 이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위험해지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저점을 깨면 그때부터가 비상입니다. 저점을 깨면 그때부터가 비상이에요. 그럼 대표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텀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자꾸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 생선으로 보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생선으로. 시장이 상상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한테 주라는 얘기가, 추세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오징어라고 절대 보시면은 안 됩니다. 추세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을 이렇게 잡고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무너지면 이게 상승이 무너져서 하방으로 바뀌는 모양이 되죠. 여기까지가 보통은 버리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버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밀리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머리 어깨형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되면은 보통 시장에서는 머리 어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거는 뭐로도 갈 수 있다. 상승 이등변 삼각형, 강세 이등변 삼각형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밀리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중을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가면은 강세 이등변 삼각형, 강세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패턴이 되죠. 이것처럼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전 저점이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지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중간에 제가 포인트 잡아 드리는 거는 피보나치로 일반적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22%에서 반등하면 그냥 돌파고, 추세 전환하면 38%에서 추세 전환을 해도 전고점 돌파고, 50%선 언저리에서 50%에서 추세가 전환돼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61.8% 지점 언저리에서 돌려내면 이전 고점까지 보통 가고, 61.8% 지점도 이탈해서 이렇게 저점까지 밀려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직전에 형성되었던 저항선 근처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다음에 반등할 때 반등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몇 포인트 반등 피보나치를 잡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요번에 올라가던 부분의 저점, 지금 보면은 몇 가지가 일단 있긴 한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추세에 부딪혀 있는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가 저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안 깨지면 크게 관계없죠. 2497 안 깨지면 관계없고, 아래쪽으로 지금 코스피 저점은 얼마냐면은 2458 정도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그런 식으로 저점을 일단은 잡아보면, 코스닥은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요 추세잖아요. 요 추세고, 위에서 밑으로 멈춘 자리가 여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깨지고 난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상승을 해서 중심에 저항 잡았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게 50%를 넘어서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보통은 50% 저항 근처에서는 그냥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대표님, 그러다가 혹시나 그래도 무너지면 어떡할까요? 라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님 오늘 저 결혼인데 1년 있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나요? 이 생각을 미리 하지 않죠. 그죠? 지금 아직까지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직 상승 추세 내에 그대로 있는데, 저 이번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려고 그러는데 3일 뒤에 싸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혹은 제가 무슨 일을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안 구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건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승일 때는 상승일 때 전략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 산꼭대기 보고 가면 지쳐요. 그렇죠? 내 발 앞에만 보고 계속 따박따박 걸어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가 있죠.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만 머릿속에 그려놓고 다시금 내 발 앞을 보면서 따박따박 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 문제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안의 종목군들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외에 어떤 종목이 좀 강세인가 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애매한 종목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애매한 애들이 조금 있긴 한데, LG생활건강 일단 반등 중입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이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원 시스템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관심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한원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게 우리가 히터라든지 하는 부분이 여러분 아시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히터가 엔진열로 이제 히터를 만드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히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엔진이 없으니까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원 같은 경우에 딴 데 회사를 넘기니만이 그래서 뭐 이슈가 한번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딱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딱 보이냐 하면은 요 자리 9,68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걸 돌파를 해도 기술적 반등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딱 돌파를 하면 뭐가 보이나요? 이거 딱 돌파를 하면은 이중바닥 치는 거 보이죠? 이중바닥 치는 거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얘가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건 아닌데, 납품하는 쪽을 좀 보니까 어디 납품을 하고 있냐 하면 테슬라 말고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BMW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 하고 있고, 폭스바겐 하고 있고, 이번에 벤츠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EV 쪽의 어떤 부품 판매량 자체가 지금 한 30% 정도는 일단 넘어섰고,
한 후내년 정도까지 한 40% 이상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테슬라가 이제 가격 단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계속해 전기차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뭐 선점하려는 효과 자체, 그런 부분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온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좀 묘하게도 오늘 다른 항공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한진칼 지금 좀 오르고 있죠. 한진칼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니어도 빠지고 있고 대부분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그렇죠?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 한진칼이 계속해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운영 자금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뭐 그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좀 얘만 좀 오늘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갑시다. 하이브는 계속 몰고 가시면 되고요. FNF라든지 기아도 오늘 돌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좀 돌고 있어요. 이건 시장 안에서는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아직도 고민을 하는 게 그걸 고민을 해요. 전기차가 요번에 보니까 폭스바겐도 괜찮은 전기차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주행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전기차는 주행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였나요? 테슬라 관련해서 리포트가 하나 떴던데 2,000달러 간다고. 테슬라가 2,000달러 갈 거라고 리포트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오씨, 2,000달러면 대박이죠. 10배 이상 간다는 건데, 그쵸? 10배 이상 간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캐시 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크 인베스트 CEO인데요. 이분이 2027년도까지 테슬라가 2,000달러 간다, 주당. 1100% 정도 급등할 거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어쨌든 간에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테슬라 자동차 잘 팔아가지고 2,0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이 하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쪽 자율주행 부분에서 로보택시 매출이 2030년까지 8조에서 10조 달러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 로보택시 부분의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 테슬라가 2,0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전기차의 경쟁력 자체는 이제 자율주행의 경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테슬라 따라가려고 하는 데가 지금 현대기아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좋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구독 그 서비스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아차 타고 가다 보면은 기아차도 내비게이션하고 사용하려면은 일정 부분의 구독료를 계속 내야 되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상방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수준이고, 한 번 더 넘어서 줘야지 이제 기술 반등이 넘어서는 그런 형태가 보이긴 하죠.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이 가장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 데이터 오늘 하한가하고 난리를 치고 있네요. 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고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그리고 디어유 오늘 다시 또 반등을 나옵니다. 디어유는 지금 이게 그 하이브도 구독 서비스 이번에 하거든요. 하이브도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하이브 구독 서비스가 사실은 뭐 디어유도 마찬가지죠. 그쵸? 펜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오케이? 패턴 보이시죠? 그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 중에서 YG엔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YG엔터가 이제 8월달이 이제 그 재계약이 있죠. 블랙핑크 재계약이 있는데, 이제 6개월이 아니고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시장 조정받으면서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하한가 가는 종목이 꽤 있어요. 성강도 지금 하한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림지주도 오늘 하한가, 다우데이터도 하한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하한가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우리가 종목을 계속 몰고 가잖아요. 계속. 글쎄요. 그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하한가를 가더라도 종목이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전 고점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전 고점까지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가면 물량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지금 저점을 깼죠. 반등을 했는데 이전 저점까지 못 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추세가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일봉상으로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보통 한 3개월 이상 조정받습니다. 3개월 이상. 채팅창에 3개월 한번 칠까요? 3개월 이상 보통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량을 줄여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이때도 뭐니까 돌파를 못하죠. 그러면 종목이 하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종목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이걸 막 미친 듯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종목이 보통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냥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조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반등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반등을 할 때 항상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 지수가 반등을 해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량 줄여야 되죠. 물량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특히나 빠질 때 계속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럼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오케이. 다우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짐이 다 있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짐이 다 있죠. 이전 고점 찍어놨고 고점 못 가고 그렇죠. 고점 못 가고 성강도 사실은 성강이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날 보통은 지지선까지 깨고 지지선 2개 정도 우리가 보통 저항선 2개 돌파를 하면 못 먹어도 고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처럼 지지선 2개를 동시에 깨면은 일단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격이 오늘 고가 위에서 출발해서 고가 깨고 종가 깨고 시가 깨고 저가 깨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빠져나온다. 뭐 그런 것들 외우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장이 뭐 속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흐름을 봅시다. 요번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시장은 거래가 동반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설명해 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등하면 무조건 이전 고점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점 돌파를 못하면은 패턴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물량 조금 줄여야 되겠네. 요렇게 지금 밀리고 있을 때 겁을 내서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를 때 이전 고점 돌파 못하고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으니까 60분 봉상의 추세가 깨지면 패턴으로 가겠구나. 물량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오늘 부분 조정받는 부분을 일단은 그냥 좀 더 지켜보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채팅창에 화이팅 한번 치도록 하고 힘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